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4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이제 모두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올해는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시 원서 접수가 매우 어려웠었던, 대학과 학과 결정이 매우 어렵고 또 그만큼 신중했었던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또 올바르게 또 전략적으로 원서 지원을 하셨고 최종적인 합격만을 이제 기다리게 되실 것 같은데, 막상 원서를 쓰고 나면 더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렇죠? 경쟁률이 높고 또 많은 학생들이 몰리면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후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경쟁률이 얼만큼 되느냐, 또 사실상 내 성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또는 추합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분석하시겠지만, 사실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꼭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시 모집 이후에 진행하는 추가 모집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추가 모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이제 추가 모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미리미리 알고 계셔야만 이후의 과정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모집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024학년도 대입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가군과 나군, 다군에 대한 전형기간, 다시 말하면 합격자 발표 기간이, 가군은 1월 9일부터 1월 16일까지가 8일간 가군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군은 1월 17일서부터 1월 24일, 그 다음에 다군은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가 8일간 전형기간이고,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기간이 2월 21일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2월 21일이면 정시의 모든 최초 합격자 발표, 추가 합격자 발표까지가 다 마무리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2월 22일부터 2월 29일 사이에 진행이 되도록 합니다. 자, 추가 모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뭐 추가 모집은 미달이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추가 모집이라는 것은 정시 합격자 발표, 그리고 정시 합격자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추가 합격자 발표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발표가 되고요. 마지막 차에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결혼생이 발생이 돼요. 그 인원을 모아서 2월 22일서부터 추가적으로 선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지만, 사실상 이제 추가 모집은 대입의 하나의 중요한 원서 지원, 합격의 루트가 되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추가 모집을 실시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한양대나 중앙대학교도 추가 모집을 실시했고요. 의대나 치대나 약대, 수의대도 약간명이긴 하지만 추가 모집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 모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가 모집은 타 대학의 등록 합격 통보를 받고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를 표현한 후 타 대학의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번 내용이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추가 모집 기간에 추가 모집 원서를 쓰는 경우, 그리고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5개 학교의 원서를 썼다, 10개 학교의 원서를 썼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첫 번째 합격자 발표가 나면 그 대학에 먼저 등록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학교가 발표가 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A 합격자 발표가 나서 등록을 해 두었는데 B 대학의 합격자 통보를 받았고, 나는 B 대학에 합격을 가고 싶다. B 대학에 나는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먼저 선 등록한 학교의 등록 포기 의사를 먼저 밝혀야 돼요. 선 등록한 회사에, 선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먼저 밝히고 난 후, 그러고 난 다음에 그쵸, 타 대학에 충원 합격한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가군, 나군, 다군의 지원군이 없고 원서 지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한 지점에 모두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대학에 하나밖에 원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의 원서 지원 과정에서 틈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추가 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이 없고, 그리고 한 대학에 하나,
하나의 전형에만 원칙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일부 대학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대학별 모집 요강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형 방법은 정시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어를 20%를 반영한다. 수학의 30이나 35%를 반영한다. 또는 영어는 1등급, 2등급, 3등급 간의 구간 점수를 반영한다. 이건 동일하게 반영하거든요. 동일하게 반영하는데 단지 원서 지원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추가 모집은 정시 원서 지원처럼 입시 기간에 데이터가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원서 지원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동일한 전형의 다수의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전형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 대학도 대학마다 있을 수 있다는 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원서 접수 기간 내 인원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것도 특징인데 일반적으로 정시 모집은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이 없죠. 다시 말하면 정시 원서 접수 들어가기 전에 수실 이원 인원이 확정돼요. 그러면 최초 선발 인원이 14명이었는데 수시 인원이 1명이 늘어서 15명이다. 이렇게 정시 모집 원서 접수 전에 인원이 확정이 되면 원서 접수 3일 기간 동안에 인원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 모집은 추가 모집 발표되기 이전에 추가 모집 들어가기 전에 추가 모집 인원이 확정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 모집 기간 동안에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된다는 점, 이런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원서 지원은 하위 대학보다 상위까지 최대한 많이 원서를 쓰도록 할 거고 대학마다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마감 시간들도 꼭 체크해야 되고요. 어떤 대학들은 오후 1시에 마감이 되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오후 3시 또는 오후 5시에 원서 접수를 마감하는 학교들도 있죠. 정시모집은 대부분 원서 접수 마감 일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6일 저녁 6시에 회일적으로 시작하고 회일적으로 마감이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은 이런 변동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추가 모집에 관한 관련된 자세한 정보들과 또 원서 지원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일곱 번째는 원서 접수 대행사, 다시 말하면 진학사 어플라이나 유해 어플라이를 통해서 원서 접수하는 방법은 정시의 원서 접수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정시와 동일한 점도 있고요. 정시와 좀 다른 점들도 많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자, 2023학년도에 추가 모집 인원은 과연 어느 정도였었나라고 보시면 2021학년, 2023년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 2021학년도 추가 모집 인원은 26,000명이었어요. 그리고 2022학년도는 18,038명을 뽑았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무려 17,561명이기 때문에 2021학년도가 추가 모집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26,000명이니까 거의 이제 추가되는 인원까지 하면 3만 명 정도를 선발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수능 위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다시 말하면 수능 성적 반영되지 않고 내신 성적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도 있다는 점.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마찬가지로 학생부만으로,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도 있다는 점. 이런 대학들은 수능 성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능에 미응시하신 분들도 정시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전형이 있죠. 주로 예체능기 음악 같은 경우에 실기 실적 전형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심 있는 전형은 바로 수능 위주 전형일 것 같아요. 수능 위주. 그래서 수능 위주 전형은 2021학년도에는 14,000명, 2022학년도는 7,403명,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8,029명을 선발했는데 이 8,029명 중에서 주목할 점은 하단에 보시면 2023학년도가 2022학년도에 비해서 무려 서울, 경기 캠퍼스 국립대 같은 경우는 499명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895명이고 2022학년은 396명, 2021학년도는 1211명이기 때문에 2022학년도에 비해서 2023학년도에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지방 국립대학이나 캠퍼스의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 모집에서는 조금 더 많은 대학들이, 많은 인원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특히 이제 2024학년도 정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수능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 수능의 원서 접수를 일찍부터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컨설팅 예약하시고 취소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수시 합격으로 취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약했다가 수능 성적을 생각보다 많이 못 받아서 사실 원서 지원이 의미가 없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냥 컨설팅을 포기하시고 재수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죠. 이만큼 이제 등록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들에 조금 더 많은 대학, 많은 모집 인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시 가나다 보니 흔히 말하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경쟁하는 구간이고 특히 서울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1, 2등급 정도가 경쟁력이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추가 모집은 1등급, 2등급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 빠진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등급, 4등급, 5등급 또는 4등급이나 5등급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2024학년도 수능의 경쟁률 분석에서도 보면 사실 서울 수도권 상위권 대학으로 많이 몰리고 중위권이나 지방의 국립대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추가 모집에서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특히 2024학년도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 지역 모집 인원의 분석. 2023년도가 2022년도에 비해서 꽤나 많이 늘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광운대학교가 2022학년도에는 4명에서 무려 36명으로 늘었고요. 국민대도 7명에서 49명으로 늘었습니다. 동국대학교도 18명에서 25명으로 늘었고 명지대학교는 32명에서 37명, 서울과기대는 16명에서 26명으로 늘었고 시립대는 8명을 선발했습니다. 자, 세종대학교는 12명에서 36명으로 인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는 2023년도에 처음으로 추가 모집 인원을 선발했고 14명을 뽑았습니다. 한국외대에서는 24명,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는 전년도에는 7명을 뽑았고 2023년도에는 28명을, 홍익대학교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선발하는 대학인데 전년도에는 15명에서 85명으로 총 2023년도에 서울 주요 대학은 508명, 전년도에 199명에서 무척이나 많이 느는 그 년도에 2021학년도에는 463명이었고 2022학년도에 199명, 그 다음에 2023년도에 508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작년도가 사실상 서울 지역의 선발 인원이 꽤나 많은 지역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아마도 추가 모집에서는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왜? 수능이 어려워지면서 재수로 넘어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또 등록을 했지만 합격을 했지만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추가 모집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립대학교 모집 인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학은 2023년도로 가면서 좀 줄었어요. 강원대학교는 4명에서 8명으로 4명 늘었지만 경북대학교는 68명으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는 동일하고 전북대학교는 6명에서 18명 늘었고 충남대가 줄었네요. 24명에서 20명, 충북대학교는 15명에서 20명으로 늘었습니다. 144명을 선발했고요. 그런데 물론 2021학년도에 비해서는 매우 인원이 많이 줄었죠. 2021학년도에는 445명을 선발하다가 작년도에는 144명으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서울 수도권 국립대학으로 좀 인원이 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조금 줄어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추가 모집은 추가 모집 인원 안에 인원 변동이 많이 생긴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정시 모집은 수시 2월 인원 확정되고 나면 모집 기간 내에서는 인원 변동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추가 모집은 보시는 것처럼 추가 모집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이 생각된다. 작년에는 2월 20일 날이 추가 모집 첫 번째 발표나는 날, 2월 20일 날 오전 8시에 추가 모집 인원이 공지가 되어졌는데 그날부터 21일까지의 내용을 보면 20일 날은 광운대학교 36명을 선발했는데 21일 날도 36명. 광운대는 변화가 없네요. 국민대학교는 최초 선발 인원이 49명이었는데 51명으로 2명이 늘었고 동국대학교는 25명에서 38명으로 인원이 증가했고요. 동덕외대도 7명에서 13명, 명지대학교도 37명에서 38명으로 늘었고 과기대도 26명에서 31명은 늘었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숭실대학교도 36명에서 40명, 중앙대학교도 14명에서 22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추가 모집은 기간 내에도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된다. 인원 변동만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초 추가 모집 인원에서는 인원이 없었던, 선발 계획이 없었던 학과들이 추가 모집 1차, 2차, 3차 기간 내에 학과가 새롭게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의 하나의 어떤 그 특징이고 꼭 알아야만 되는 우리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추가 모집 컨설팅은 하이퍼리뷰에서는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2월 22일서부터 진행을 할 때, 요 물론 일정이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입의 일정에 따라서. 자, 올해 2024학년도 대입의 일정은 2월 22일부터 2월 29일 사이에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거로 되어져 있고요. 저희 하이퍼리뷰에서는 추가 모집 컨설팅은 학원에 직접 오셔서 하시는 방문 상담 또는 전화나 화상으로 진행하는 상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예약 접수를 받고요. 그리고 기간을 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약 접수를 하셨다가 정시 가나다군 원서 지원하신 것에 대한 합격, 추가 합격 통보를 받으시면 추가 모집을 진행하지 않으시겠죠. 물론 정시 가나다군에 합격하시더라도 내가 만약에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시겠다고 판단되면 추가 모집 원서 접수 기간 이전에 등록을 포기하시면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먼저 예약 접수를 받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시 모집 일정이 거의 확정이 되어지고 나면 그때 예약제를 순차적으로 해서 날짜, 상담 시간, 상담 방법, 상담 날짜의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약하신 분들 중에서 정시에 추가 모집에 합격하시거나 아니면은 필요가 없다고 해서 컨설팅을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예약하셨던 금액을 전액 다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제 정시 원서 쓰신 분들 중에서는 아예 가나다군의 원서를 안 썼기 때문에 추가 모집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원서를 쓰긴 썼지만 대부분 상향으로 원서를 썼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미리 이제 추가 모집을 예약하셨다가 합격 변화, 합격 추이에 따라서 진행할지 안 할지의 여부는 그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월 22일서부터 진행하는 추가 모집 컨설팅 그리고 예약 절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